대장암, 여성 환자가 늘고 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부른 여성 대장암, 미즈닥터에서 진단합니다. 잘 마시면 약, 못 마시면 독이 되는 술. 여성 음주 피해와 올바른 음주 습관, 여백숲에서 공개합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외모의 변화, 체인지. 안녕하세요. 상큼한 체인지 유재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섹시한 체인지 윤예은입니다. 예원 씨. 네. 괜찮아요? 뭐가요? 어제 회식 때 좀 많이 달리는 것 같던데. 아니, 내 말이 그러니까요. 네. 아니, 무슨 회식을 평일날 하고 그래요. 피디님, 이제는 무조건 회식 주말. 나 맞아요. 힘들어 죽겠어. 주말. 제인 씨, 근데 나 네.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요. 왜요? 아니, 어제 별로 마시지도 않았는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뭘 별로 안 마셔요. 어제 폭탄주 완전 많이 마셨잖아. 아니, 제인 씨, 폭탄주 몰라? 그거 폭탄주가 더 안 취한다? 더 진짜요? 순하고 더 맛있어. 정말 그럴까? 폭탄주가요? 응. 글쎄. 자, 그 해답은 잠시 후 여의도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에 앞서 먼저 오늘의 그 미즈닥터 질환부터 만나볼까요? 네, 좋아요. 네. 오늘의 미즈닥터 질환 어떤 네. 거예요? 오늘의 질환은 술과 또 관련이 없지 않아요. 과연 무엇인지 미즈닥터 오늘의 질환부터 함께 보시죠. 한국 패션계의 거장 앙드레김. 지난날 세상을 떠난 앙드레김의 사망 원인이 대장암이란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주로 남성들에게만 나타난 줄로 알았던 대장암. 그러나 여성암 순위 4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장암은 항문과 직장, 췌장을 포함하는 대장 주변에 나타나는 암세포를 일컫는 말인데요. 대장암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족력이나 음식물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류 위주의 서구형 식단은 동물성 지방이 많고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음식물이 대장에 오래 머물게 만들어 대장암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그 어느 암보다 생존율이 높은 대장암. 오늘은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해결책을 미즈닥터에서 알아봅니다. 네, 대장암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맞죠?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그래요? 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음주나 흡연에 많이 노출되게 돼서 좀 위험해졌고요. 그리고 그 예원 씨처럼 그 바쁜 일과 속에 사시는 분들은 그 패스트푸드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 대장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3040. 이 30대에서 40대 여성들 사이에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어떡해. 나 이제 시작된 거야? 나는 아직 20대지롱. 어떡해, 나. 그래, 나는 평소에 그 생활 습관을 밀어볼 때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게 그 바쁜 스케줄 때문에 하루 종일 이동을 하다 보면은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은 아까 제인 씨가 말한 것처럼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 뭐 했어, 어제? 회식. 그래, 회식. 회식하면 또 자연스럽게 또 술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 폭탄주. 내 말이. 네. 그 술 따라오기 마련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성들은 이제 그 생활 습관이 남성화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남성 환자들보다 여성들이 그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약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암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잘못된 생활 습관부터 먼저 고치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미즈닥터 대장암 처방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장에 생긴 암을 얘기하는 건데 대장은 크게 두 개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직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항문 입구에서부터 한 15cm까지를 우리가 직장이라 부르고 있고 그 상부 쪽을 왼쪽 대장, 횡행대장, 오른쪽 대장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 1.5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생긴 모든 암은 총칭적으로 대장암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 대장암은 남성에게서는 2007년 보고에 의하면
남성에게서는 순위가 한 3위 정도 되고요. 여성에게서는 순위가 4위 정도 됩니다. 전체 이제 10대 암이라고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서 보고 있는 암들이 있는데 그 중에 4위 정도 되는 대장암이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큰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장암이 10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10년 전보다 1.5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 얘기는 사람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외국의 서양의 음식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동물성 지방 섭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다음에 야채나 과일 같은 섬유질의 섭취가 떨어지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암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게 큰 이유고요. 뭐 기본적으로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거나 용종성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암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장암은 병기에 따라서 증세를 나타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일단 병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기라고 그러면 대장암이 장 안에만 있는 경우, 2기는 장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 3기는 임파선을 타고 시작하는 경우고, 4기는 혈관을 타고 이동해서 간이나 폐로 전이가 다 간 상태를 이제 4기라고 부르는데요. 대장암은 3기가 돼도 증세가 전혀 없다가 나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기로 찾기는 어렵고요. 다만 대장이라는 특성상 이제 암이 오른쪽 대장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자라면서 어떤 형태로 주로 발견이 되냐면 대장의 종괴가 만져진다거나 환자가 만성 빈혈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우측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가 많고, 좌측에 있는 경우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된다든지, 또 변을 시원하게 못 본다든지, 잔변감이 계속 남는다든지, 또는 점액질의 변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고요. 직장이 생기는 경우는 혈변이 나온다든지, 뭐 피가 섞여서 변이 많이 섞여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가 치핵이라고 하는 게 항문 주변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서 피를 방출시키는 그런 경우인데요. 치핵이 있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많이 내가 변에 피가 섞여 나오니까 암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점액질의 변이 나온다거나 할 수 있고, 복통이 유발되거나 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그런 증세가 보이니까 그런 경우도 사람들이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자가 진단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배변 장애가 있다면, 특히 이제 이게 만성으로 병이 굉장히 진행이 돼서 4기 정도까지 가면 환자가 체중이 많이 급격히 떨어진다거나 만성 피로가 생긴다거나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전에는 그런 증세가 없기 때문에 배변의 변화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변을 잘 보던 사람이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거나 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거나 잔변감이 계속 남아있거나 변에 피가 섞여 나거나 하는 그런 소견이 있을 때는 대장 내시경을 받든지 아니면 대장 항문 전문 의사를 만나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성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젊었을 때부터 변비를 되게 많이 호소하고 있는 증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변비를 젊었을 때부터 변비 증세가 있었다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한테서도 암이 점점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배변의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50세가 넘은 사람들은 반드시 국가에서도 권하고 있기 때문에 50세가 넘은 분들은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받아보시는 게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장암은 크게 이제 저희가 진단하면서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고요. 암이 어디에 생겨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에 생긴 암과 그냥 결장이라고 하는 다른 대장, 상부 대장이 생긴 암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게 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이기 때문에 그 주머니가 많이 잘려나가면 잘려나갈수록 화장실 가는 횟수도 많아질 뿐더러 굉장한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암이 항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항문이 없어질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항문 입구에서부터 2, 3cm 정도의 암이 내에 있다면 항문을 없애고 영구적인 인공 항문을 달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병이 얼마나 진행됐냐는 겁니다.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CT, 그러니까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CT나 MRI를 통해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는 펫 검사라고 그래서 원격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도 펫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그게 암인지 아닌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고요. 이게 암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양상에 따라서 처음에 용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양상에 따라서 용종 절제술이나 대장 내시경의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하는 내시경으로 절제가 될 건가 이게 결정이 나게 될 거고요. 그보다 좀 더 진행하게 되면 개복 수술을 하거나 복강경 수술을 하거나 또는 로봇 수술을 통해서 임파선을 포함해서 이제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는 암이 재발하지 않을 모든 범위의 절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그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기 환자들은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암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재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인데 이 재발은 암의 병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재발률이 다 틀리거든요. 1기인 경우는 5% 미만, 5%에서 한 10% 정도에서 재발할 수 있고 2기인 경우는 15%에서 20% 정도, 3기인 경우는 30%에서 한 40% 정도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빨리 발견할 수 있으면 다시 원위 치료시켜 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3기까지는 완치를 전제로 수술한다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재발할 퍼센테이지는 일정 부분 있지만 그래도 재발 없이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4기는 완치를 전제로 수술을 못하니까 얘기가 조금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발률은 그 정도 비율을 보이고 생존율이라고 이제 따져서 우리가 환자가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환자가 그 병과 연관해서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생존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존율은 이제 1기인 경우, 2기인 경우, 3기인 경우, 4기인 경우를 통틀어서 국가 통계를 보면 7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다른 암에 비해서 대장암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가에서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암인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대장암인 경우는 뭐 앞서 원인이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동물성 지방의 양을 최대한 줄이는 게 첫 번째 중요할 거고 야채나 과일 같은 식이섬유를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고 뭐 흔히 얘기하지만 술, 담배는 줄이시는 게 좋을 거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틀림없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이 환자의 노력을 덜 들이고 완치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통해서 즉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환자분이 내가 안전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엄격히 따지면 어떤 절대적인 노력을 통해서 환자의 암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평소에 뭐 운동량이 많으신 분도 있고 운동량이 적은 분도 있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는 음식도 요즘에는 뭐 워낙 우리가 동물성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찬스가 워낙 많고 회식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동물성 섬유를 줄일 수 있는 동물성 지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조성하는 게 아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여성분 경우에 만성 변비가 있거나 또는 내가 불편해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냥 뭐 가사일이 바쁘고 하니까 넘길 수 있는데 가까이에서 있는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한 번쯤은 내 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대장암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도 빨리만 발견되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40세가 넘은 분들 대장에 어떤 증세가 있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한 번쯤 받으시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더라 굉장히 힘들더라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은 뭐 수면 내시경도 있고 또 기술들도 워낙 발달해서 크게 고통받지 않고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염두에 두시고 물 드시는 게 장 청소하는 물 드시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인 씨, 네. 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뭐요? 우유를 많이 마시면 대장암에 안 걸린다. 아, 맞다. 그 우유의 칼슘이 대장암 발생을 억제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습관 우리 꼭 지켜야 되겠다. 그쵸? 좋습니다. 네. 그런데 있잖아요. 이분은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대장암 누구요? 예방. 우유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네. 아니 어제 회식 때 계속 우유 마시는 거 봤어? 아, 그분, 네. 자,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SEN의 마스코트 김보람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보람씨, 네. 보람씨 우유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게. 우유 공주요. 아니요. 우유를 마시면 사실 좀 덜 취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우유를 좀 과하게 먹었는데요. 어제 아침부터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술을 마시면 좀 훅 가겠구나. 그래서 우유를 좀 많이 먹었죠. 보람씨, 네. 근데 정말 우유를 마시면 그 술이 좀 덜 취하나요? 예. 미리 진작 좀 알려주시죠. 우리 예원씨 좀 내 말이. 먹일 걸. 아니, 안 그래도 어제 보니까 두 분 그렇게 주량이 센 것 같지는 않았어요. 좀 도대체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약해요. 그 맥주 500 한 4잔 정도. 내잔이 약하니? 아니, 저는 네. 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뭐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사실 술이란 인간관계에서 그 친목 도모와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하루 한 잔의 와인은 심장병 예방과 치매 예방을 한다는 연구 와.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신체적으로 이 술을 분해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감정 변화에 예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강을 해하지 않을 정도에서 즐기면서 이렇게 잘 마시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요즘 그 주류시장에서 그 여성들을 위한 그 술이 많이 출시되고 진짜 있잖아요. 많아요. 가장 두드러지는 게 알코올 도수. 네. 많이 낮아졌죠. 네, 맞아요. 그만큼 여성들의 여성 음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단, 여성을 위한, 여성에게 맞는 음주 습관을 길러라.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오늘은 여우들을 위한 맛있는 음주 수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We had a short stop.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우울증과 충동적 행동을 유발하며 정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술. 적당한 음주는 약이 되지만 남용하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 잘 마시고 건강까지 챙기는 똑소리 나는 음주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여우들을 위한 맛있는 음주 수칙. 그 알싸한 노하우에 흠뻑 취해보자. 얼마 전 모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의 주량을 밝힌 탤런트 고은아와 강은비. 모두를 경악해 한 그녀들의 주량은 이제 여성들의 음주는 비단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확산. 사회 진출과 비례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1990년대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30% 정도 음주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50%, 최근엔 60, 70%까지 조사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여성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음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음주율도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주류 시장은 여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의 주력. 저알코올 도수, 여성 전용 술, 여인의 향기에 호소하는 산뜻한 디자인이 주류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적당히 마시면 혈류량을 늘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술.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것보다는 매일 한두 잔 정도의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이 심장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딱히 그런 의학적인 걸 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술과 함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향미를 풍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술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술로 인한 유익과 기분 상승에는 한계가 있으니 과음은 여성들을 심장병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간경화, 간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유방암, 골다공증의 발병을 초래 건강에 큰 해를 끼치니 여성들은 체구가 작고 특히나 지방 분포가 많기 때문에 같은 술을 먹었을 때
혈액 안에서 알코올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반면에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술을 마셨을 때 남성에 비해서 알코올 농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기 때문에 몸에 해독이 2배, 3배 끼친다는 게 문제죠. 특히 남성보다 저항력이 약한 여성에게 음주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데 잘 마시면 약, 못 마시면 독이 되는 여성 음주. 센스 있게 잘 마시는 여우들의 음주 수칙 노하우는 과연 무엇일까? 도수는 달라도 술 한 잔의 총 알코올량은 10g 정도로 비슷하다. 따라서 약한 술이라도 매일 마시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주량을 알고 적당히 마시는 것이 건강한 음주 수칙의 기본. 그렇다면 적당히에 해당하는 술의 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만큼 술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이고요.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권하는 양은 대개는 하루를 쳤을 때 술로 치면 예를 들면 소주는 반병 이하, 그 다음에 맥주라고 하면 4캔 이하 정도를 하루 권장량으로 권하고요. 일주일 권장량 같으면 소주를 쳤을 때는 2병 이하, 맥주를 쳤을 때는 14캔 이하 정도가 보통 권장량이고 여성은 그 한 절반 정도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한 음주를 즐기려면 가급적 적정 권장량을 지키고 자신의 주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마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음주 노하우 제1순위. 두 번째 건강 음주 수칙은 술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 중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1차에서 2차로 이어지는 릴레이 문화. 심지어 1차를 소주나 위스키와 같은 독주로 시작해 2차에서는 맥주와 같은 도수가 약한 술로 이어지는 역방향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인데 소주나 위스키와 같은 증류수는 맥주 등의 발효주에 비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빨라 릴레이 술자리에서는 도수가 약한 발효주부터 시작해 독한 술의 순서로 마시는 것이 건강에 덜 해롭고 폭탄주는 흡수 속도가 빨라 더욱 쉽게 취할 수 있으니 과음으로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폭탄주는 가급적 삼가라.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는 여우들을 위한 술자리 음주 수칙은 첫째, 천천히 마실 것. 우리의 몸은 기분에 따라 분해 효소의 배출량이 달라진다. 때문에 술을 마실 때에는 술보다는 지인들과의 자리를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마시도록 하자. 둘째, 억지로 권하지도 마시지도 말 것. 건강한 음주 수칙은 자기가 어느 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가 첫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강요되는 음주에 대해서 나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자기 주장을 하는 음주가 첫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개는 하루에 1시간에 한 잔 정도의 그 해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만약에 소주 3잔을 먹었으면 3시간 동안 일을 못하는 것이고요. 한 병을 먹으면 7잔 반이 나오니까 7시간 동안 일을 못한다고 보시면 된다. 1시간에 딱 한 잔만 해독된다고 생각하고 그 절반 정도를 드시는 것이 합리적인 문제입니다. 술, 이 매혹적인 알코올에 여우들은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때로는 사랑에 빠지고 때로는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에 빠졌다면 여우들이여 지혜롭게 즐기는 센스를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 결과적으로 폭탄주는 이제 위장에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몸에는 더 안 좋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특히나 폭탄주를 삼가야 하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식사 후에 술을 마시는 습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주 아끼지 마시고요. 안주 꼭꼭 챙겨 먹는 습관 길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빨리빨리 드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분위기 즐기시면서 마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음주 후에는 네. 휴식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평일에는 회식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내 말이. 네. 피디님 아셨죠? 이제는 무조건 주말에 좀 해주세요. 그래요, 주말에. 힘들어. 오늘은 뭐 한잔하자 이런 말 안 하겠죠? 자, 내모의 변화 체인지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유혹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모의 변화 체인지.